카페레이서의 기원을 찾아보면 이게 사실 형성 배경만 놓고 봤을 때 완전 영국판 양만장, 잠수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양만장을 김치 레이서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용규입니다. 클래식 바이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카페레이서라는 하위 장르가 있죠. 기본적으로 카페레이서도 클래식 바이크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속도를 추구하는 장르인 만큼 거기서 생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헤드라이트를 감싸는 소위 그 로켓 카울이라고 불리는 전면 페어링이 붙는다던가, 핸들바도 이 테이퍼드가 아니라 세퍼레이트 방식으로 굉장히 낮게 포지션을 잡고요. 보통 리어 시트 없이 캐노피를 붙이고 풋패그도 과할 정도로 백스텝 위치로 좀 세팅을 해가지고 주행 자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들어요. 즉 요약하자면 자세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오로지 라이더 1인에게만 최대한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바이크입니다. 이렇게 카페레이서는 오늘날 클래식의 한 하위 카테고리로서 발전한 바이크 장르긴 하지만요, 이거에 대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대부터 태동한 영국 런던의 모터사이클 문화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날 하나의 장르로 발전하게 된 이 카페레이서의 역사에 대해서 속성으로 한번 빠르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렛츠고! 카페레이서의 기원을 소개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저희 영상 클릭하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뭐 대충 그 배경은 아실 겁니다. 1950, 60년대 영국에서 바이크 타는 젊은이들이 이 도로 중간에 있는 카페를 기점으로 모이면서 이곳에서 뭐 내기 경주 같은 것도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발전한 그런 문화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영국판 만남의 광장 약간 이런 느낌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터사이클이라는 이동수단 자체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자동차는 뭐 당연히 일반 서민이 하나씩 보유한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존재였고요. 이륜차 같은 경우도 사이드카를 달아서 3, 4인 가족이 탈 수 있는 패밀리카 뭐 이런 용도로 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이 바이크를 타고 레저를 즐긴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죠.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국 내에서는 식량 배급이 끝나고 이 소비랑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 중산층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중산층들은 이제 더 이상 사이드카 달린 오토바이가 아니라 이 4바퀴가 달린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소비를 하게 돼요. 자연히 이 모터사이클은 10대 청소년 쪽으로 이 바톤이 넘어가게 되죠. 이 친구들이 1950년대 중반쯤이 되니까 모터사이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청소년들이 너도 나도 바이크를 타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소득 자체는 변변치 않은 이 푼돈 수준이다 보니까 진짜 성능이 좋은 차는 현실적으로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 10대들은 이 자국 브랜드이기도 하고 사륜차보다 훨씬 저렴했던 트라이엄프라던가 노튼, BSA 같은 바이크들을 주로 탔는데요. 이렇게 바이크를 타기 시작한 청소년들은 이 오토바이 말고도 몇 가지 문화적 코드를 공유를 했습니다. 일단 음악적으로는 엘비스 프레슬리라던가 척베리 같은 미국의 고전 락큰롤 음악을 즐기더라고요. 비주얼적으로는 영화 와일드원에서 그 말론 브란도가 보여줬던 그 이미지, 예를 들면 뭐 트라이엄프 바이크라던가 포마드 헤어스타일에 그 엔지니어 부츠를 신고 가죽 자켓과 데님을 입는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죽 자켓을 입고 개조한 트라이엄프나 노튼 바이크를 타면서 락 음악을 즐기는 바이커 무리들에게 이 로커스라는 별칭도 붙게 되는데요. 이 재미있는 거는 막상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 같이 바이크를 타러 나왔는데 이 갈만한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모이게 되는 장소가 카페였어요. 왜냐? 사실 로커스가 좋아하던 미국 락 음악은 당시 영국 자국 내에서는 좀 비주류에 가까웠는데, 근데 카페에 가면 주크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환경이 됐던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런던의 에이스 카페라든가 와포드의 BGB 같은 곳이 주로 로커스들이 모이게 되면서 영국판 만남의 광장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국의 카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가는 커피집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순환도로 중간중간에 위치한 휴게소 개념에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서는 이 튀김이라던가 싸구려 음식들을 판매를 했었고요.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건설업자라던가 트럭 운전수 같은 이 성인 노동자들이 이 카페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워킹맨스 카페 내지는 뭐 그리시 스푼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뭐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카페에서 만난 바이커들이 뭐 뭘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혈기왕성한 그 10대 청소년들인데 얘네들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만나서 그냥 입도바이 털고 커피나 마시다가 무복하세요 빠이빠이 뭐 이러겠어요?
택도 없지 진짜. 왜냐면 이 영국 하면 또 훌리건의 피가 흐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카페에서 그냥 막 음악 듣다가 야, 네 바이크 개쩐다 이러면서 썰도 풀다가 야, 나랑 바이크 타고 한번 다기다기 떠볼래? 이러면서 내기 경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주는 보통 길지 않은 단거리 레이스 위주로 했는데요. 이 주크박스에서 보통 한 곡이 딱 흘러나오면 그 곡이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뭐 누가 먼저 더 빨리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뭐 지금 이 카페에서 다음 카페까지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커들 사이에서는 자연히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는 게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가 돼버린 거죠.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더 톤입니다. 톤이라는 거는 시속 100마일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계기판을 보시면 100마일부터 딱 세 자리 숫자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거 시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50년대인데 뭐 도로 포장 상태도 개판이 노면인데 여기서 헬멧도 안 쓰고 전자장비 하나도 없는 공랭식 구닥다리 바이크로 시속 160km 넘기는 게, 와, 이게 상상만 해도 진짜 개빡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톤을 넘긴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강심장과 바이크가 밑받침이 돼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그걸 결국 넘겨버리는 애들을 가리켜서 톤업 보이즈라고 불렀는데, 이게 엄청 명예로운 훈장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비유를 하자면 그 헬창들이 3대 500 찍는 거랑 좀 비슷한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바이커들은 어떻게 하면 이 톤을 넘겨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던 끝에 오토바이를 마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실 돈이 많지 않은 10대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라던가 구동계 같은 파워트레인은 아예 건드릴 엄두를 못 내고 대신에 최대한 공기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튜닝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뭐 클리본이라고 불리는 드랍 방식의 핸들바를 장착을 한다거나 풋팩을 엄청 뒤로 밀어버려서 이 시트도 아예 뒷자리 떼버리고 1인용으로 바꾸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딱뚝딱 개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상반신은 이게 팍 숙이게 되고 이 도가니는 최대한 접어서 다리를 뒤로 빼는 이런 공격적인 자세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죠. 오늘날 카페레이서라는 바이크 장르는 바로 이렇게 1950년대 영국 청소년들이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 백야드 빌더스럽게 바이크를 튜닝한 것에서 기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당시 카페를 주로 이용하던 계층은 트럭 운전수 같은 성인 노동자들이라고 했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요란하게 튜닝한 바이크 가지고 단거리만 왔다 갔다 경주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엄청 우습고 약간 양아치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아재들은 바이커들이 보이면 엄청 꼽을 주고 다녔어요. 야, 너네가 무슨 뭐 마이크 헤일우드나 제프 듀크 같은 진짜 라이더인 줄 아냐. 야, 니네는 그냥 길거리 카페에서 그냥 투닥거리는 카페레이서 같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처음에는 카페레이서가 엄청 조롱과 비하의 의미를 담은 그런 은어였거든요. 그런데 골 때리는 게 이 비하하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정작 바이커들이 뭐 거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를 카페레이서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친구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나름 강단이 있는 거지. 결국 그렇게 카페에 모인 10대 청소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누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느냐, 이거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바이크를 튜닝을 하고, 뭐 이런 꼬락서니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아재들이 조롱의 표현으로 쓰였던 카페레이서라는 이 단어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의 굵직한 바이크 장르와 문화를 설명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페레이서라는 단어가 탄생하고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1960년대 초반에 있었던 두 바이커 그룹 간의 갈등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로커스라고 불리던 이 카페레이서 그룹과 좀 수트를 차려입고 스쿠터를 타던 모즈라는 파벌의 대립인데요. 이거 뭐 나무위키라던가 여러가지 바이커 커뮤니티 보면 대략적으로 좀 내용이 이래요. 뭐 외향적으로는 거칠고 반항적인 이미지의 공격적인 바이크를 타는 로커스는 사실 부유한 부잣집 도련님들이나 화이트 칼라 계층이고, 겉으로는 깔끔한 수트를 입고 스쿠터를 타는 모즈가 정작 실제로는 블루 칼라 노동자, 뭐 서민 계층이다. 좀 이런 식으로 서로를 겉과 속이 다르다는 약간 단편적인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해외의 진짜 각종 웹진이라던가 뭐 쿼라 같은 커뮤니티에서 본인 인증한 영국 할배들이 쓴 댓글 같은 것들 진짜 엄청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 나무위키에 써있는 설명의 진위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확신은 안 됩니다. 애초에 로커스와 모즈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이 향유하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들 청소년 노동자 계층이라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예외적으로 뭐 돈 많고 부유한 애들도 있긴 있었겠지. 근데 그렇지만 걔네들이 이 로커스라는 그룹 전체를 대표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다라는 거는 조금 잘못 와전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모즈의 어원은 당시 모던 재즈 음악을 주로 향유하던 계층인 모더니스트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로커스가 미국의 락큰롤을 받아들이고 말론 브란도의 비주얼을 채용했다면 이 모즈는 완전 반대의 이미지,
예를 들어서 모던 재즈라던가 소울, 모타운 같은 음악을 즐기면서 스타일은 좀 주로 격식을 갖춘 그 슈트라던가 폴로 셔츠 같은 거 입고 구두를 신었고요. 바이크도 카페레이서와는 전혀 다른 뭐 베스파라던가 람브레타 같은 스쿠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모주도 로커스처럼 되게 좀 특이한 튜닝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는 이 헤드라이트라던가 사이드 미러를 진짜 엄청 여러 개 붙여놔서 이 어떻게 보면 약간 환공포증을 일으키는 약간 좀 기괴한 튜닝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 로커스와 모즈 사이에는 시대적인 갭도 좀 있습니다. 로커스가 실제로는 1950년대에 탄생해서 세력을 형성했지만 이 모즈는 1960년대쯤에 등장하기 시작한 좀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에 10대였던 바이커 그룹인 로커스가 이 모즈 입장에서는 미묘하게 살짝 기성세대, 꼰대로 넘어가는 그런 계층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게다가 스타일도 이 둘은 완전히 서로 상반된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는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계속 막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게 최고조에서 터진 사건이 바로 1964년 오순절 주간에 브라이튼을 비롯한 이 영국 남부 해안도시 쪽에서 벌어진 집단 난투극 사건입니다. 이게 나무위키의 설명처럼 모즈가 실전 경험이 많은 노동자들이고 로커스가 부잣집 도련님들이라서 현피에서 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서술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배경을 찾아보면 그냥 애초에 규모 자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게다가 시대적으로도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로커스가 향유하던 문화는 점차 좀 퇴물이 되어가던 그런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머릿수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근데 반면에 또 모조는 트렌드상으로도 대세이긴 대세였고 인원 규모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냥 싸움이 된 거죠. 그러다가 소수의 로커스 그룹이 이제 브라이튼 해변에서 고립되면서 모즈한테 집단으로 두드려 맞은 건데 이게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면서 뭐 좀 안 좋은 의미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거죠. 당시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이 폭력 사태에 연루된 인원이 한 1,5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실제로 체포된 인원은 브라이튼 쪽에서 76명 정도, 그리고 마게이트 쪽에서는 한 64명 정도가 이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뭐 현피에서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약간 로커스랑 카페레이서 입장에서는 좀 가오가 상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이번 영상은 카페레이서라는 장르에 얽힌 기원과 그 역사를 한번 얕고 쉽고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클래식 좋아하는 라이더분들께는 나름 좀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쪼록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빠르게 가는 조기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랑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협업이나 광고 같은 거 진행하고 싶으신 대표님들, 브랜드 담당자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영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